자, 네 번째 시간. 신장병, 노화, 죽음의 연결. 사실을 직면해야 한다. 자, 첫 번째. 신장병과 죽음의 연결. 신장병은 뭐예요? 단순히 신장병이라고 하지 않고 만성이라는 단어가 붙여지죠. 그러니까 만성이 뭐예요? 그냥 고질적으로 신장에 병이 생기는 것이 만성이라는 거죠, 만성. 그래서 우리 그 신장병 환자들은 구조적으로 어떤 결함이 발생을 하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신장병 초기에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한다. 하지만 신장병 환자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2기 환자가 돼도 3기 환자가 돼도 신장병에 대한 인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신장 투병학 개론을 보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듣기 싫어도 신장병에 걸려 있으니까 억지로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만약에 2기나 3기 환자가 됐을 경우 신장병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할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장병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지를 해야만이 뭐를 할 수 있다? 정상적인 투병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성 신장병은 단순히 신장이 나빠진 상태. 병원에 가면 신장병이 안 좋아졌어요. 만성 신장병이네요. 2기네요. 3기네요. 라고 설명을 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순히 당신 신장이 나빠진 상태예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만성 신장병이라는 것은 신장이 나빠진 상태가 아니라 전신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질환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장이 나빠져서 신장으로 죽나요? 그게 아니죠. 자,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거죠. 합병증이 뭐예요? 아니, 내가 신장병에 걸렸는데 신장으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라 합병증으로 해서 죽는다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제 신장병의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걸로 혈압과 당뇨가 있겠죠. 근데 당뇨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죠. 그럼 결국은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그 혈당 스파이크가 결국은 혈압의 조절을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기 인해서 신장이 망가지게 되는 또는 이제 혈압으로 인해서 신장이 망가졌을 경우도 어떻게 돼요? 고혈압이 됐든 저혈압이 됐든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신장이 해야 되는데 혈압을 조절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신장 자체도 과부하가 생김으로 인해서 신장 세포가 망가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투석을 하게 되는 투석을 한다는 말이 뭐예요? 신장 세포가 다 죽어버렸다. 신장 세포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능이 정지되죠. 기능이 정지되니까 어떻게 돼요?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투석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며칠 만에 사망하게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투병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저의 목적은 뭡니까? 투석을 하지 않는 투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장병이라는 것은 신장 때문에 죽지는 않지만 신장이 기능을 정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혈관에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혈압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혈압이 들쭉 날쭉 하니까
혈관에 문제가 생기죠.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좁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색이 일어나고, 좁아진 혈관이 어, 갑자기 막혔다가 뚫리면서 어떻게 돼요? 혈관이 터지게 되죠. 그래서 바로 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자, 이게 머리에서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뇌출혈이 되는 거고, 머리에서 막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뇌경색이 되는 거고, 우리 위장에서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출혈이 되고, 이렇게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장이 문제가 되면 결국에는 이러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게 바로 애우가 좋지 않는 질환이라고 병원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애우가 뭔지, 합병증이 뭔지 일반인 환자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메타 분석의 결과. 자, 사구체 여가율이 60, 사구체 여가율이 60 이하는 바로 3기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15%니까 5기잖아요. 근데 5기인데 어떻게 돼요? 지금 15% 남았는데 60이 남았다는 것은 15%의 4배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4배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에서는 3기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3기에 왔을 때 어떤 큰 통증이 오나요? 오지 않죠.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심각한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장병 환자들이 2기나 3기나 4기면은 결국에는 이 신장 투병화 결혼을 꼭 청취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산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투병은 필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구체 여가율이 60% 미만이 되면 3기라고 칭하는데, 모든 사망률과 심혈관 사건 발생률이 급격히 상승한다. 다시 말해서 신장 기능이 60%가 남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이 급속도로 발생이 된다. 그래서 심혈관은 뭘 의미해요? 아까쯤에 혈관 터지네, 막히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다음에는 뭐예요? 심장. 심장이 멈춘다.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발생한다? 콩팥이 좋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말기는 5기죠. 5기는 사구체 여과율이 15% 남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자, 말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투석이나 이식 없이는 생존이 제한된다. 제한된다는 말이 착하게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돼요? 생존할 수가 없다. 아니, 신장이 뭘 의미해요?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신장인데, 신장이 예를 들어서 정지가 되며 피를 깨끗이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돼요? 썩은 피가 우리 인간에 살 수가 있습니까? 며칠 만에 죽게 되는 병이죠.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을 순하게 쓰잖아요. 생존이 제한된다. 제한되는 게 아니라 죽어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투석을 안 하면 며칠 만에 사망을 하니까 결국은 투석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투석을 시작하더라도 뭐라 그랬어요? 심혈관 사망이 가장 흔한 사망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투병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투석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은 투석을 하는데도 어떻게 한다? 투석을 함에도 불구하고 심혈관 지방의 질환의 발생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투석을 한다 하더라도 투병은 꼭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투석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고기 먹을 수 있어, 술 한잔 먹을 수 있어 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투석하기 전과 투석하기 난 다음에 식단은 완전히 다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위험률은 발생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투병을 권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CKD는 뭐예요? 만성 신장병 환자를 CKD라고 하죠. 그래서 만성 신부전은 곧 확정된 죽음과, 왜? 투석을 안 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확정된 죽음과 사망 위험이 평범한 사람보다 수배, 수십 배 높아지는 상태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따라서 신장병 환자에게 투병은 이렇게 확정된 죽음을 지연시키거나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다. 아니, 죽음이 확정됐는데 어떻게 지연시킬 수 있어? 투석을 하면은 지연시킬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투병이죠. 투병이 뭐 별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것도 투병 아닙니까? 저는 단지 투석을 안 할 뿐이다. 하지만 제가 언젠가는 신장 기능이 망가져가지고 정지가 됐어요. 그럼 투석 안 할 것 같아요? 투석을 하겠죠. 왜? 안 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투병이라는 것은 확정된 죽음을 지연시키고 또는 변화시킨다. 변화는 어떻게 시켜? 투석을 하기 싫으면 투병을 해야죠. 그 전에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3년간을 말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투석을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신장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앞으로의 수명의 목적은 5년, 10년이 아니라는 거죠. 제 나이가 지금 50 하나거든요. 75년생이니까. 근데 제 수명은 55세, 60세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목표하는 수명은 100세입니다, 100세. 지금도 100세 시대가 열렸는데, 어? 여기서 70세, 여기서 60세로 단명할 거예요? 제 목적은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더 투병에 바짝 당기고, 더 운동하고, 왜 운동을 할까요? 심혈관 질환을 막는 거예요. 제가 투석을 언젠가 한다 하더라도 운동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 신장병의 투석을 막는 것이 투병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첫 번째 목적은 투석을 막으려는 게 첫 번째지만은 제일 큰 목적은 뭐냐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일상적으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투병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노화와 기능적 사망. 자, 노화는 뇌와 근육을 동시에 무너뜨리며 결국 기능적 사망으로 이어진다. 노화가 뭐예요? 늙어간다라는 게 노화죠. 늙어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지내는 사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뇌 기능이 어떻게 된다? 기억력과 판단력이 저하된다.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게 치매죠, 치매. 의사결정이 불가하다. 의사결정이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노인분한테 투병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 몰라. 식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 모르겠어. 운동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가 운동인데? 이게 뭐예요, 바로?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고, 판단력도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인지 기능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 뭔지, 내가 식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뭔지,
이러한 의사결정이 할 수가 없게 된다. 그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식 또는 간병인 또는 요양사 또는 병원에서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돌봄하는 의존도가 증가하게 되죠.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늙으신 분들, 노인분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 기능을 어떻게 한다? 투병에 포함시켜야 되죠. 그래서 계속 생각을 더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투병이 어떤 시스템 툴을 발동시키기 위해서 생각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의 투병은 치매를 막기 위해서 생각을 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자, 치매가 뭐예요? 뇌세포가 죽는 걸 치매라고 하죠. 그러면 뇌세포가 죽었는데 기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날아간 기억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날아간 기억은 어떻게 된다? 뇌세포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기억도 사라진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새로운 뇌세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새로운 뇌세포의 학습을 통해서 다시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게 바로 치매의 투병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르신들 그러죠. 아, 머리 아파. 아, 그만 말해, 그만 말해. 그래서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결론만 말해달라고 하죠. 해답만 제시하라고 하죠. 그러면 치매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투병의 주체가 환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약 드세요. 단순히 몇 달 뒤에 오세요. 단순히 뭐 고스톱 치세요. 단순히 뭐 숫자 덧셈 뺄셈 해보세요. 그런다고 치매가 좋아집니까? 아니라니까요. 머리가 아프더라도 계속 생각하고 계속 공부하고 생각을 더해서 시스템 1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시스템 2로 머리가 항시 구동이 되고 발동이 돼야지 어떻게 된다. 죽어가는 뇌세포는 죽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남는 뇌세포 또는 새로운 뇌세포에 학습을 시켜서 교육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새로운 판단력이 생기고 새로운 기억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치매를 치료하는 방법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장병 환자들은 단순히 노화로 인해서 죽어간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이 드신 분은 어떻게 된다? 아, 단순한 투병이 아니라 이 노화와 관계된 것도 투병을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설명해 드린 것은 뇌 기능에 관한 바로 치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치매를 어떻게 투병할 것이냐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해 드린 거고, 그 다음 어떻게 된다? 근육 기능. 자, 노인분들은 어떻게 돼요? 근감소증이 발생을 하죠. 점점 보행 속도가 떨어지고 근육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넘어졌을 경우 넘어지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낙상을 당하면 어떻게 된다? 한 달 만에 회복이 안 되죠.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하죠. 고관절 골절이 당했다든가 아니면 뭐 복숭아뼈가 골절이 당했다든가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래서 그 노인으로 인한 낙상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중증을 일으키죠. 그래서 젊은 사람도 한 달, 두 달만 침대에 누워 있어도 근육이 쭉 빠지는데 노인분들은 어떻게 돼요? 골절이라든가 낙상이 발생을 하면 3개월, 6개월 병원 신세 지게 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근감소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와상으로 진행돼 버린다는 거죠. 와상은 뭐냐면
일어나기 힘들다라는 것이 와상이라는 거예요. 와상. 일어나기 힘드니까 이제 뭐가 발생이 돼요? 돌아 눕는 것도 힘들게 되죠. 힘이 없으니까. 왜? 근감소증이 일어나니까. 그럼 결국은 욕창이 생기고, 욕창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또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단순히 근감소증은 와상 상태로도 이어지게 되지만 연하 기능에도 문제가 생긴다. 연하 기능이 뭐냐? 침을 삼키고 음식을 삼키는 게 다 연하예요, 연하. 꿀꺽 삼키잖아요, 물을. 이 물을 삼키지를 못한다니까요, 어르신들이. 뭐가 생기면? 근감소증이 생기면. 그러면 이 목에도 근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꿀꺽 할 때 성대가 움직이잖아요, 목이. 이게 안 되는 게 바로 연하장애예요. 연하장애가 걸리면 어떻게 된다? 음식물을 삼킬 수가 없어요. 삼킬 수가 없는데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계란 후라이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뭘 먹어요, 마지막에는? 뉴케어라든가 이런 걸 먹는다니까요, 환자들이 먹는 거.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신장병, 합병증에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그 단순히 내가 투석을 하네, 안 하네. 그런 일차원적인 개념으로 투병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화도 생각해야 되고, 노화에서 뇌 기능, 즉 치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근육 기능, 즉 근감소증 또는 낙상 예방 또는 골절로 인한 와병 상태로 가는 것을 막는 것 또는 연하 기능 장애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신장 투병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하 장애가 발생이 되면 폐렴이 생기게 되고 곧 영양실조로 일어나서 생존 기능을 단축시킨다. 생존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말이 뭐예요? 이건 말을 이쁘게 써준 거예요. 죽는다라는 것이 죽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 투병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노화의 종착점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전환되는 것이며, 움직이지 못하니까 바로 와상이라는 거죠. 이는 곧 사망을 앞당긴다, 단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다? 신장 투병은 단순히 투석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노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삶에 반영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요즘은 뭐가 트렌드예요? 저속 노화가 트렌드죠. 그래서 이 신장학계로는 저속 노화도 포함이 된다. 저속 노화의 식단을 갖고 육류를 빼면은 그게 바로 신장 식단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공부를 하면 하고 학습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이 신장 투병이 단순히 투석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목숨과 생명을 총합하는 것이죠. 총합하는 것. 자, 세 번째, 개입점. 위험을 늦추는 방법. 위험을 늦추는 방법은 곧 투병이라는 것이죠. 만성 신부전의 노화의 곡선을 가파르게 만들지 않고 완만하게 만드는 방법은 명확하다. 명확해. 투병을 하면 어떻게 된다? 정확한 투병은 단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규칙적 활동을 하는 것이다. 자, 유산소 활동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 저의 첫 번째는 투석을 멈추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뭐다? 장수하는 거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 심혈관을 보호하고 인슐린을 각성시키고 개선하고 결국은 혈압을 조절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심혈관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요? 만보를 걸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숨을 차게 해야지 심혈관이 보호가 되죠. 아니, 숨이 안 차는데 혈관이 좋아지겠습니까? 숨이 안 차는데 심장 기능이 좋아지겠어요? 참 진짜 답답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나 만보 하면은 만보 걸으면 심장이 좋아져. 아니라니까요. 자, 근력 운동. 근육량을 유지한다. 근육량을 유지하면은 기초 대사율을 보존시킬 수 있고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 낙상을 예방하면 골절을 일어나지 않고 골절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와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어때요? 이래서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자, 근력 운동은 뭐예요? 유산소의 반대말이죠. 반대말이라기보다도 근력 운동은 무산소 운동을 뜻하는 거고, 무산소 운동은 파워를 뜻하는 것이고,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근력 운동이 되는 거고, 유산소 운동할 때 숨이 차는 것처럼 근력 운동할 때 어떻게 된다? 근육통이 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매번 올 수는 없지만 근육이 힘들 만큼 운동을 해야지 근육량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근육 운동을 하는데 재밌어. 그리고 숨도 안 가빠.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근육량이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운동 배우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운동 배우시는 분들이 이래요. 아니, 매번 운동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맨날 숨이 차요, 운동을 하는데?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게. 아니, 그렇게 숨이 차야지, 선생님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안 그래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렇네요. 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매번 저한테 운동을 배우실 때 왜 이렇게 힘드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혈관 보호와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숨이 차는 운동과 어, 힘든 근육 운동을 해야만이 근력 운동을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균형 훈련, 코어 안정화. 그러니까 뜀박질 할 때 어떻게 된다? 코어가 안정화된다. 보행 능력이 유지가 되고 골절을 예방할 수 있다. 자, WHO 세계 국제보건기구와 신장학회는 모두 심부전 환자에게 주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힘이 드는 운동을 했을 경우 모두 다 좋아지더라. 그게 권장한다는 거죠. 어? 세계 의료협회랑 세계 신장협회에서 다 운동하라고 나와요. 이게. 근데 걸어서만 되겠어요? 어? 자, 적정 영양. 단백질은 어떻게 된다? 0.6에서 0.8. 내가 60kg면은 66에 36, 68에 48, 30에서 40g의 단백질을 섭취를 한다. 이런 개념은 이제 아셔야죠. 이거 모르면 인터넷에 찾아봐야 돼요. 아니면 주위의 젊은 친구들한테 야, 이 말이 뭐냐? 비트속 환자 기준 0.6, 0.8 뭘 권장한다는 거냐? 이거 아셔야죠. 이거 이거 아직까지도 모르신 분들이 있어요. 칼륨인 혈중 수치와 투석 여부에 따라서 맞춤을 해야 된다. 이제 제가 5기 기준이니까 칼륨은 2000 이하로 먹고 이는 800 이하로 먹고 있죠. 이게 안전식단에 나오죠. 안전식단의 5기 기준은 2000 이하로 나와야죠. 이는 800 이하로. 자, 피로시 감량.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6개월 내내 칼륨 2000 이하로 먹고 인을 800 이하로 먹었어요. 근데 피로시 감량이라는 게 뭐냐? 내가 검사 결과를 했는데 달달이 검사를 했는데 칼륨 수치가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1900을 먹어야죠. 그럼에도 높다. 1800을 먹어야죠. 왜?
검사 결과가 정확하니까. 한 달 수치로 평가하기에는 문제가 있지만은 꾸준히 서너 달 수치가 이렇게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된다? 감량을 해야죠. 이 기준은 뭐냐? 공고사항일 뿐이잖아요. 환자 개인에 맞춰서 감량을 실시를 해야 된다. 항산화 식품과 지중해식 패턴을 따라야 한다. 심혈관 보호 및 노화 지연 효과가 입증된 식단이 바로 항산화 식품과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거죠. 이거 모르면 이것도 찾아보셔야 돼요. 자, 세계 장수 지역 식단을 분석을 하고 이에 근거를 두어서 자기 식단에 첨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지중해식에서 신장 식단에서 차이가 뭐냐면은 육류 단백질은 최대한 금해야 된다. 2기 환자는 괜찮아요. 2기 환자는. 하지만 4기, 5기 환자는 육식을 최대한 금지를 해야 된다. 아까 설명드렸던 검사 결과에 기반을 두고 조절해야 된다. 정기 검사에서 확인되는 영양이나 전해질 수치를 보면서 분석하여 식단을 주기적으로 최적화시킨다. 자, 여기 또 머리 아픈 게 나옵니다. 방금은 대표적으로 단백질, 칼륨인 이 세 가지, 칼륨까지 해서 세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이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뭘 해야 되냐? 나트륨도 봐야 되고 칼슘도 봐야 되고 마그네슘, 철, 페리틴, 요산, 지질, 중성지방, 혈당, 부갑상선 호르몬, 알부민 이거 설명하면 이것만 해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강의할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요약을 해놨잖아요.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화면 멈추셔가지고 이거 확대시킨 다음에 이거 적으세요. 그리고 여기 맞춰서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설명은 나중에 안전식단에 대해서 또 설명을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 설명하면 또 하루 걸려요, 하루. 그래서 이거는 일시정지 해가지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적으세요. 자, 세 번째 혈압, 수분관리. 자, 혈압은 신부전 환자의 목표 혈압은 130에서 80 이하를 목표로 두고 있다. 하지만 제가 임상적으로 결론을 내보니까 130에서 80을 세계 신장학회에서는 목표 혈압을 잡고 있지만은 130에서 80을 만약에 갖고 있다. 그러면 신장 기능은 곧 망가지더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다? 최소 120에서 80 이하로 유지가 이상적이라는 거죠. 이상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제가 이 115나 75 이하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제 기준은 뭐냐면 115 그리고 75 이하라는 거죠. 115에서 75 이하 제 기준 궁극적 목표 이거 115에서 75 이하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혈압이 잡히는 겁니다. 이걸 3년간 해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장 기능이 없잖아요. 2기나 3기 환자는 혈압이 금방 잡힌다니까요. 근데 4기, 5기로 가면 갈수록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혈압 잡기가 힘든가. 근데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임상적으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수분은 이론적으로는 소변량을 보면은 500ml를 더 추가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신장학회 말하고 있는데 매번 소변량을 잴 수가 없죠. 그래서 운동 전에가 내가 몇 킬로인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몇 킬로인지, 그러면 땀을 몇백 그램 흘렸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체중을 재고 운동 후에 체중을 또 잽니다. 그러면 내가 땀을 몇백 그램 또는
얼마를 배출했는지 기록을 남긴다는 거죠. 사우나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마시고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 책정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물을 마시고 얼마만큼 물을 배출을 하는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기록을 하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바로 수분 관리가 되는 거예요. 수분 관리는 뭘 의미하냐? 바로 체액 관리를 의미하는 거고, 체액 관리는 뭘 의미하냐? 부종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투병이라는 거예요. 투병. 그 단순히 투병은 뭘 안 먹는다, 뭘 먹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통합으로 하는 게 바로 투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소변량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동 전후의 체중 차이를 기록을 하고 사우나 전후 체중 차이를 또 기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수분 변동량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자, 섭취량과 소비량, 물을 내가 몇 리터를 섭취를 하는지 그리고 땀과 소변으로 얼마를 소비를 하는지 배출을 하는지 정밀하게 측정을 해야만이 체액을 조절하고 체액을 과다한 건지 탈수한 건지 이렇게 동시에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복잡해요. 하지만 이것이 습관화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당신 환자의 주치의가 된다는 것이죠. 어때요? 이 투병이 얼마나 복잡하면서 이게 계속 생각을 해야만 하고 이게 시스템 2가 완성이 돼야 되고 이 시스템 2가 습관화되면은 자동화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복잡한 시스템 2가 시스템 1이 되는 것이고 투병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삶에 녹아 들어가야 한다. 자동이 된다는 거예요. 투병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투병의 결론은 가파른 곡선. 그러니까 죽어가는 것들이 가파르게 되는 게 아니라 수명이 바로 천천히 노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투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투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성 신부전이 고혈압과 단백뇨를 악화시켜서 당연히 근력 감소가 일어나면서 치매까지 동반으로 오게 된다. 그 다음에는 급격한 기능이 소실이 되고 와상 및 조기 사망에 이르게 된다. 어때요? 재밌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궁극적인 투병의 목적이에요. 자, 개입을 한다는 말이 뭐냐면 투병을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만성 신부전이 지연이 되고 심혈관 위험이 완화가 되면서 근육이 유지가 되고 인지 기능이 유지가 되면서 완만하게 하강 곡선을 만들 수가 있다. 어때요? 보통 5기를 진단받고 투석으로 가면은 바로 투석이 되죠. 길어야 1년, 짧으면 한두 달에서 6개월 안에 투석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곡선이 강화되죠. 극강화되죠. 곡선이 가파른다는 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투병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강 곡선이 완만하다는 거죠. 거의 떨어지지 않고 일정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남은 수명을 질적으로 연장시킨다. 즉, 신장병 노화와 죽음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으나 속도를 늦추고 곡선을 완면하게 만드는 개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 누구나. 제가 그걸 입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신장 투병의 목적은 단순히 투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정상적인 활동과 생활을 유지하다가 합병증이나 급성 악화가 아닌 노화에 따른 자연사로 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저의 목적은 뭐냐면 100세예요, 100세.
100세까지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생활을 유지하다가 그냥 게임 아웃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 저 사람은 투석을 하지 않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제 궁극적인 목적은 투석을 안 하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신장 이식을 받아서, 여기 나오잖아요. 미래에 다가올 동물 신장 이식이나 바이오 인공 신장을 받아서 가능한 건강한 상태로 진입하여 100세까지 장수하는 것이 궁극적 최종적 목표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제 목적이고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러한 것들을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또는 저랑 같이 상담도 받으시고 저랑 이렇게 소통하시는 분들의 최종 목적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시는 것을 저는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